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드디어 오랜만에 양봉이 하나 나와줬습니다. 자, 전일 미국장이 그래도 이제 미국장이 오르니까요. 예, 자, 지금 다우지수도 1% 넘게 오르고, 자,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거의 2% 가까이 오르고, S&P 500도 1.6%, 반도체 지수도 1.5% 가까이 오르면서 계속해서 이제 추세가 미국장도요. 지난 2월 초순까지 이제 쭉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선 2월 중순 들어서 하순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3월 달 들으면서 최근에 저점을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봐봐요. 이렇게 내려와서 박스권을 이뤘던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지금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S&P 500도 보세요. 주가가 쭉 내렸지만 내리고 나서 요 지지받았던 자리 있죠. 여기를 돌파를 하잖아요. 네. 자, 그리고 나스닥도요. 나스닥도 보시면은 요렇게. 자, 지금 중요한 게 금요일 날 캔들. 이게 지지를 하고 나서 그냥 흘러갈 거냐 아니면은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반등을 줄 거냐 하는 어떤 그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에요. 예, 요 캔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난 보세요. 목요일만 하더라도 반등이 다 양봉으로 나왔지만 코스피 지수도 음봉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음봉이었는데 오늘 그 금요일 날의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캔들입니다. 그 캔들이 나오면서 예,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이 되니까 예, 오늘 예, 코스피도 멋지게 오르고 삼성전자도 멋지게 반등이 나와 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음봉으로 계속 음봉이에요. 그죠? 음봉인데 자꾸 음봉이니까 아, 이렇게 음봉의 지지 라인이 65,500원이었어요. 예, 종가상 65,500원. 저가 말고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항상 종가. 예. 아래 꼬리를 다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항상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가가 65,500원이니까 6만 원을 안겠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1차 지지 라인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여기 61선 부근, 61선 부근이 1차 지지 라인이고 2차는 이 59,000원에서 요 중심선 있는 요 구간이 2차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1차 지지 라인에서 지금 계속 음봉이 나오니까 아, 저게 더 깨질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5일선 위로 이렇게 안착되는 양봉이 나와주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와줬다. 지난번에도 보면 이렇게 아침에 항상 보면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 떨어지고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 떨어졌어요. 그죠? 지금 지난주는 계속 그런 모습이었어요.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이렇게 됐더라도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65,500원 60일선을 계속 지지를 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야지 상승 전환이 된다 그랬냐면 일단 최단기적으로는 단 1번 그러니까 단기적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5일선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5일선 위에 이렇게 싹 하고선 오늘 양봉이 나와주면서 올라탔어요. 요 빨간 선 있죠. 요게 5일선이에요. 요게 5일선 위로 아예 딱 올라서 꼬리도 아래 꼬리가 형성이 된 것도 5일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요 위에 이제 21선이요. 62,000원에 21선이 있는데 요거까지도 이제 돌파를 해줘야 돼요. 21선까지도 돌파를 해주면 일단 단기적으로 완전히 추세 전환이 돼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첫 번째 이 저항선 돌파가 21선입니다. 21선. 그럼 21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요 봐봐요. 지난번에 요렇게 삼각형으로 저점과 저점을 잇고 그죠? 예. 저점과 저점을 이어가면 이렇게 추세선이 나오죠. 요 추세선이 삼각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 수렴을 하다가 상방으로 돌파를 하냐 하방으로 깨냐 그랬는데 하방으로 깨서 아, 깨졌으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봤어요. 그죠? 근데 어디까지 떨어지냐? 그러면 1차 지지 라인, 2차 지지 라인 이렇게 지금 보고 반등의 포인트를 기다렸었죠. 자, 근데 이제 21선까지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요 추세선이 있었던 그 가격대 있죠. 여기 봐요. 떨어지기 직전의 가격대가 어디예요? 62,000원이에요. 지난번에 보면은 62,000원을
62,000원을 이 봐봐요. 요때 양봉이 6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그 다음 날도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떨어지죠. 종가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까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종가상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은 장중에 올라갔다가 또 빠지느냐 이건 틀린 거예요.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는 그만큼 매도세도 많고 힘이 없다는 얘기고 안 빠지고 딱 양봉으로 버틴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이겨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더 낼 확률이 많다.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는 소리는 62,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지난번에 저항이었던 그 저항이었던 날이 저항이었던 자리를 올라서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상방으로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다. 바뀐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일단 1차적으로 5일선이 안착된 것은 상당히 좋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외국인이 들어왔는지를 짠! 아, 들어왔다.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조금 모자라네. 보면은 130만 주예요. 한 200만 주 이상이 저항대를 돌파하거나 또는 떨어지다가 어떤 특정 지지 라인을 지지할 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란 얘기죠. 저항선이나 지지 라인에서 이 외국인의 수급이 200만 주 이상이 3일 연속으로 들어올 때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접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조금 모자라. 130만 주야. 근데 기관에서 220만 주가 들어와 줬어요. 웬일이야?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이 금융 투자가 들어왔네.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거는 약간 이제 꾸준히 들어오면서 주가의 지속성을 갖다가 이제 좀 의미할 수 있는데 이 금융 투자는 누구냐면은 얘네들은 이 증권사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사애들은 거의 보면은 단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수익이 좀 나잖아요. 그러면은 단기 매매를 많이 해요. 증권사애들은. 그래서 샀다가 이제 좀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먹고 팔아요. 뭐 1%건 2%건 좀 수익이 나면 그냥 팝니다. 얘네들은 그런 애들이에요. 들고 가고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삼성전자의 이 주포는 외국인이고 절대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삼성전자는 한 98%는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보면 돼요. 그 2% 정도가 기관이에요. 잽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외국인이 200만 주 이상이 들어오는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5일선이 타고 그 다음에 21선을 돌파할 때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 준다면은 뭐 3일 연속으로 들어올 때 이제 200만 주가 넘게 되면 그러면 또 의미가 또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 차트가 돌렸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이 기관이 나중에 이제 이 기관은요 좀 오르면 팔 거예요. 분명히 금융 투자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금융 투자에서 들어온 돈을 얘네가 팔 때 외국인이 싹 받아준다. 그러면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 봐봐요. 얘네요. 지난 2월 28일에도 금융투자에서 100만 주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3월 2일날 바로 다음날 120만 주 해가지고 다 팔아버리잖아요. 조금만 오르니까. 그 조금 오르는 게 요때예요. 요때. 요거 오를 때 요만큼. 이게 올랐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 싹 판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거 팔고 나서 이거 누가 받았냐? 바로 보니까 그때 얘네가 받았어요. 외국인이 250만 주. 그래서 이게 이날 음봉이고 윗골이 달렸는데 왜 외국인이 들어왔나 했더니 기관이 던지는 걸 받은 거예요. 그러고 놓고선 오늘 이제 올려가기 그러고 나서 오늘부터 이제 다시 올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자 200만 주 이상 들어오면서 21선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일단 삼성전자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그렇게 21선 넘을 때에 외국인의 수급이 200만 주 이상씩 오늘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뻗어가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고 이 지수에 의해서 올라가서 단기적인 상황이다고 한다 그러면은 21선 맞고 떨어지더라도 5일선 위에서 안착을 하고 있으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일선을 깨잖아요. 밑으로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또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라나. 근데 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외국인의 3일 연속의 수급 그리고 21선 돌파 요것만 딱 우리는 이제 기다려 보자 이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내렸어요. 그죠? 이거예요. 일단 전일에 5일선 위로 안착을 한 것이 상당히 주요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21선을 이제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어제도 강조를 드렸잖아요. 요 21선이 요 노란 선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노란 선 요거. 근데 항상 21선 위로 올라선 다음에 21선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21선 위에 안착을 한 다음에 21선을 지지를 하다가 요 선을 깨잖아요. 그러면은 추세가 하방으로 빠져요. 올라오더라도 21선을 맞고 더 못 가고 이제 빠지고, 최근에도 이제 21선 터치하고 빠지고 11선 터치하고 빠지다가 5일선 위로 올라왔지만 21선 위로 못 넘잖아요. 근데 이 못 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무슨 뉴스가 나냐면은 지금 이런 뉴스가 나요. 지금 오늘 뉴스에서도 보면은 미국 바이든이 돈줄 맞고 기술 빼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옥죄는 독소 조항. 바이든이 이제 자기네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지어라. 지으면은 미국에다가 지니까 기술을 빼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다가 지어라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겁니다.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어요.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은 여기 공장을 지으면은 뭐 공장 여기 이제 땅도 사서 공장 짓고 그 다음에 여기 미국 사람들을 써서 미국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사람들한테 임금을 줘야 되죠. 자, 근데 얘네들 인건비가 비싸요. 그럼 인건비,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공장에서 만들어내면 각종 세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이든이 야, 여기다가 비용 들어가는 거 내가 보조금 줄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보조금. 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결국 보면요. 보조금 주는 게 클까요?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클까요? 비용이 더 커요, 이게. 이렇다니까요. 비용이 더 크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여기서 공장, 미국에다 공장 지어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손해일 수도 있다. 근데 너 여기다가 미국에다가 공장 안 만들면은 삼성 너네들 네 거 안 쓸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갖다가 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짓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나서서 좀 카바도 쳐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제 그 얘기예요. 결국은 바이든이 이 내용이 결국은 바이든이 이렇게 돈줄도 맞고 기술도 빼가고 중국도 결국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짓인데 그럼 중국도 견제하고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중간에서 별로 안 좋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도 내렸습니다. 자, 자꾸 이제 지수가 올라가거나 또 조금만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또 반등을 주긴 하는데 말 그대로 떨어지다가 반등이지 추세가 전환되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21선, 차트상에서는 21선을 돌파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급이 200만 주 이상씩 3일 연속으로 3일 연속으로 들어와 줘야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요런 뉴스하고 더불어서 딱 추세를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외국인이 65만 주, 63만 주 팔고 기관이 65만 주 팔았어요. 이게 매도가 나와요. 그리고선 개인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얘기했죠. 외국인이 200만 주 이상 사야 되는데 외국인이 120만 주 산 게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어요. 어제 이렇게밖에 못 샀기 때문에 오늘 21선까지 올라가는 양봉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 빨간색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게 이제 한 200만 주 이상 되고 그 다음에 21선을 돌파할 때 21선 돌파할 때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1선 돌파할 때 외국인이 200만 주 이상 막 한 300만 주고 이렇게 빡 하고 멋지게 들어오면은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확실히 좀 모자라니까
그 희한하죠. 200만 주라고 그랬는데 120만 주 들어와서 조금 모자라는데요. 그랬더니 자, 진짜 200만 주 안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다시 직전 저점이었던 또 크게 보면은 65,500원. 그죠? 65,500원이 종가상 65,500원을 안 깨고 있어요. 그죠? 요거를 안 깨고 있는데 이렇게 또 뉴스가 좀 별로인 뉴스가 나왔지만 이 저점을 안 깨면 뉴스가 좀 안 좋아도 뭐 65,500원 좋으면은 좀 올라가. 그럼 여기서 계속 오르다가 내리다가 또 오르다가 내리다가 오르다가 내리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버티면은 21선이 점점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버티는 사이에. 그럼 나중에 21선을 올라타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모양을 지금 그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요 65,500원을 깨겠다는 소리인지 이제 그게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65,500원에 60일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초록색 선이 이게 60일선인데 요 60일선을 요 선이 60일선이에요. 여기가 1차라 그랬어요. 여기가 1차 지지 라인. 2차는 여기 요 핑크색 선 요게 뭐예요? 요게 중심선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위에 이제 또 121선도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그러니까 59,000원대. 그러니까 6만 원을 깨고 59,000원대까지 밀리면은 여기가 2차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6만 원을 깬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6만 원을 깨잖아요. 그럼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깨질 때는요. 빨리 내려와 가지고 그냥 후루룩 하고 깨고 V자로 반등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딱 좋은데 안 깨지려고 계속 횡보를 하다가 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매물대가 쌓인단 말이에요. 예, 이게 문제죠. 빨리빨리 떨어져야 올라갈 때도 빨리빨리 올라가거든요. 요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버티면 둘 중에 하나야 돼. 떨어지다가 버티면 이게 이제 지지가 되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쪽에 지지라면 이것이 지지를 갖다 나타내는 것이라면 올라갔을 때 아주 멋지게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지지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얘가 이 지지를 보이다가 지지를 하려고 잔뜩 버티다가 떨어져. 예, 버티다가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참 안 좋아져요. 왜냐면 이렇게 했다가 이제 나중에 반등이 나와서 올라갈 때 생각해봐요.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물려있는 애들이 많겠죠. 그러면 이게 매물대로 작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올라왔을 때 상당한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저항이 됩니다. 저항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떨어지려 그러면 빨리 떨어져라. 아니면 계속해서 악재가 나와도 계속 65,500원을 지지를 한다면 여기서는 반등을 줘야지 이 지지받던 애들이 그 힘을 다시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1차 61선 부근 65,500원, 2차 여기 59,000원 이하. 자, 중심선으로 치면 58,500원 부근이 돼요. 자, 이 부근에서의 2차 시점이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요것이 이제 가장 두 번째 이제 중요 포인트예요. 이때 딱 만약에 2차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요렇게 옛날처럼요. 이렇게 5일선 위로 딱 올라오는 양봉이 딱 나오면서 여기서 외국인이 200만 주 이상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지지 라인에서 외국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전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오거나 또 돌파할 때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요. 더 신뢰성이 높으려면은 3일 곱하기 3일 연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1선을 돌파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는 요 중심선 부근 여기에서 반등 포인트를 보이는 게 두 번째 방안. 첫 번째 돌파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거냐, 아니면은 지금은 외국인이 팔다가 떨어지면은 여기서 들어올 거냐. 떨어졌을 때 들어와야지 멋진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요 두 가지를 방안을 다 생각을 해놓고 시나리오를 그리고선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여기까지도 내려오면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요 내려왔다가 반등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왜냐? 지금 6만 원을 안 깰라고 버티고 있으니까 6만 원을 손절쳐야지. 그리고선 매도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물량을 누가 잡아요?
외국인이 잡아요. 항상 그래서 어떤 특정 지지 라인을 깼다가 올라갔을 때가 훨씬 더 반등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깨는 지지라고 부릅니다. 깨는 지지. 예. 어떤 지지 라인을 깼다가 올라갔을 때, 뭐 깨가지고 쭉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살짝 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때처럼. 딱 이때가 그거예요. 하루, 이틀, 3일 깼어요. 3일 동안 깨고 4일째부터 저점 찍고선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깨고 나서 4일째, 5일째 되는 날 다시 중심선 위로 복귀를 하니까 이렇게 슝 하고 올라간 거예요. 이번에도 6만 원을 깼다가 차라리 빨리 복귀를 하는 것이 다음번 6만 5천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삼성전자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조금 이제 주춤거리는데 뭐 추가 하락을 한다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만약에 밀리면은 불안해하지 말고 여기서 매수 시점이구나. 자, 여기가 또 반등의 포인트구나.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전일 미국장이 내렸어요. 그죠?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한 1.25% 이렇게 음봉으로 전일에 이어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자,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저거죠. 금리 인상.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약간 이미 많이 나온 얘기인데 0.5포인트. 그래서 뭐 빅스텝 이 얘기가 있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 더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내렸단 말인데, 거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주가의 근동감 많이 반영을 했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으니까 내리려고 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서 내렸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딱 진행이 될 거예요. 뭐 된다고 하면 더 이상의 악재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어느 정도 예전처럼 이 금리를 계속해서 크게 올릴 수 있는 것도 다 지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에 내리고 나면 조만간 요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 명분이다. 그러한 뉴스 재료가 된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면 이것은 조만간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다. 자, 그렇게 해서 내렸을 때 이제 반등 타이밍을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성전자 어디서 또 반등 나오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이미 항상 지금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이제 요 추세선이요. 까만색으로 이렇게 그려놨던 요 추세선을 이탈하면서부터 계속 이평선마다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죠? 내렸다가 올라갈 때 21선 맞고 또 떨어지고, 61선 맞고 올라가더라도 11선 맞고 떨어지고, 5일선 위로 안착을 했지만 수급이 모자라니까 또 떨어지고, 그리고 지수가 어제 나스닥 지수가 미국장이 떨어지니까 오늘 삼성전자도 떨어졌지만, 대부분 지금요 삼성전자만 이러한 하락 추세를 갖다가 타고 있지, 다른 종목들은 어때요?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은 가장 좀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수가, 국내 지수가, 자, 요 국내 지수입니다. 요게 요렇게 해서 요 위에 것이 요것이 코스피, 요게 P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요거는 코스닥이에요.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더라도 계속 이제 버텨요. 그러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는 좀 다르죠. 삼성전자는 남들이 오를 때는 그나마 올랐다가 더 이상 떨어지진 않고 버텨요. 그저 버티는 중이에요. 이렇게 지수가 오를 때 버팁니다. 그리고 지수가 떨어지면은 같이 떨어져요. 남들 오를 때는 안 오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제자리에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남들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같이 떨어져. 또 올라, 지수가 올라, 그럼 삼성전자는 안 오르고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져 한번, 그러면 이택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도 삼성전자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도 이런 식의 계단식의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지수는 어때요?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도 점차 저점을 높여서, 반등의 저점을 높여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계단식으로 떨어지다가
계단식으로 떨어지다가 이제 저점을 칵 찍고 여기서는 반등의 포인트가 나면서 저점이 이런 식으로 높아져야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모양이 뭐겠어요? 예, 바로 역헤드앤 숄더 또는 쌍바닥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 주가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자, 지난 요 밑에 이제 제가 지표를 오늘 하나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RSI 지표예요. RSI 지표는 여러분들 HTS나 MTS 핸드폰에도 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요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겁니다. 자, 보조 지표 중에 유일하게 제가 하나 보는 것이 요 RSI 지표예요. 자, 요걸 보면요. 여기가 이제 이 기준선이 70하고 이제 30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 위로 올라오는 거는 요렇게 요 봐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뿅 하고 나왔죠. 70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뭐냐면은 과매수다 이거야. 과매수. 그다음에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요건 과매도다 이래요. 과매도. 너무 많이 매도했다. 과매도다. 자, 그래서 과매수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올라가다 과매수권이 되니까 그죠? 떨어져요. 그런다니까요. 지금은 주가가 상승기에는요. 상승기에는 과매도로 잘 안 옵니다. 계속 이제 올랐다가 눌려보고 또 오르고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요. 상승기에는. 근데 하락시에는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다가 한번 이렇게 오르면 이 RSI 과매도 구간이 최대 또 저항대가 되고 매도를 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죠. 정말 이 삼성전자만큼 이렇게 보조지표나 어떤 이평선이나 캔들의 모양 이런 게 차트에 정말 딱딱 들어맞는 종목도 참 극히 드물어요. 왜냐? 삼성전자야말로 매수 매도 수급이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 왜곡된 현상을 보이거나 쏠리지를 않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완벽하게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결국은 요 자리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이탈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죠? 6만 원대. 자, 여기를 자,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6만 원 장중에 6만 원을 한번 살짝 깼습니다. 물론 양봉으로 만들어졌지만 지금 이평선 올라가면은 저항대가 너무 많아요. 6만 500원 전저점 부분도 이제는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서 바로 올라가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평선이 지금 위에서 이렇게 21선, 11선 이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저항대가 지금 단기 이평선들이 저항대예요. 그러면 아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질질 떨어지건 어떻게 떨어지건 자리가 그냥 확 내려와서 저점의 포인트를 확 찍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렇게 질질질 거리다가 한번 툭 떨어졌어요. 툭 떨어지면서 여기 보면은 요 RSI 거의 30포인트 근처까지 과매도 구간 근처까지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 표시가 딱 화살표가 딱 뜨거든요. 요 화살표 뜨는 것은 여러분도 여기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기 지표 검색이라고 있어요. 신호 검색 안에 지표 검색 안에 들어가면은 RSI가 있습니다. RSI. 그죠? RSI가 여기 보면은 과매수, 과매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를 과매도를 갖다가 이제 클릭을 하면은 요 표시가 딱 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표시가 뜨면 빨간색이 뜬다 그래서 무조건 들이대라는 얘기가 아니고 빨간색이 뜨면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구나. 이제 조만간 수급이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요만큼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RSI가 그죠?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요렇게만 조정이 나온다면은 자, RSI 근처까지도 이렇게 올 수 있다. 물론 과매도권으로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35포인트 이하로 한번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때가 최고 저점이 되고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항상 반등이 나오려면요 언더슈팅이 터지잖아요. 밑으로 팍 하고 언더슈팅이 터지면은 반등이 나오고요. 또 오버슈팅이 나오잖아요.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또 반락이 나옵니다. 항상 주가의 원리가 이렇게 돼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막 진짜 이때 올라갈 때는 금세 7만 원까지 갈 듯한 분위기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헷가닥 하고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내려요. 절대 그렇게 막 날아가게끔 주질 않습니다. 주가는. 그리고 또 비실비실 되다가 한번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좀 공포심이 있을 때예요. 왜냐? 비실비실 떨어져서 저게 언제 떨어지나 그러다가 확 떨어지면은
아유 그렇지 않아도 반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유 확 떨어져가지고 더 떨어질려나 보다. 그리고 팔아요. 그런 모습이 나와야 주가는 제대로 또 반등이 나옵니다. 세력은요 외국인 미국 외국인이고 뭐 유럽이건 어떤 외국인도 또 기관도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가 우리가 큰 손 세력 진짜 뭐 조막손 세력 이런 애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차트가 주가가 이렇게 팍 떨어져야 공포심에 쩔쩔 매고 있을 때 얘네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이럴 때 저점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요 표시가 딱 떴어. RSI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그거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요 표시가 나면 그만큼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반등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 바로 이때 요거예요. 외국인의 수급이 쫙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의 수급이 200만 주 이상 들어오고 최소 5일선 위를 올라탔으면 5일선 위로 중요한 자리죠. 5일선을 돌파하는 중요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5일선을 돌파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저점을 지지한다든지 또는 전고점을 돌파한다든지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돌파가 나올 때 수급이 들어와야겠죠. 이때 누가 들어야 된다고? 외국인. 반드시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면은 글쎄 올시다예요. 갈지 말지 그거는 지나봐야 알아. 근데 외국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야 돼. 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200만 주 이상의 뭐예요? 3일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3일. 예. 자, 그런데 오늘 수급을 딱 보니까 외국인이 150만 주 들어왔어. 그래도 간헐적으로 계속 떨어질 적마다라도 좀 들어오네. 빨간색이니까 들어온 거예요. 파란색으로 내렸다가 그래도 장중에 개파락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여기 출발했어. 그러고선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장에 조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양봉으로 표시는 되잖아요. 그래서 양봉일 때 외국인이 150만 주 그나마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개인이 샀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무튼 개인이 사면은 삼성전자는 안 올라요. 개인이 파란색으로 팔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빨간색으로 200만 주 이상 사고 이래야 주가는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기관에서 냅다 팔았어요. 이거 봐요. 이 기관이 지난번에 200만 주 샀다가 반등이 나오다가 마니까 어떻게 해요? 300만 주 냅다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게요? 금융투자는 손해받겠지. 그런다니까요. 얘네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봐요. 자, 그래서 또 이렇게 금융투자에서 320만 주 팔았는데 그중에 300만 주 넘게가 금융투자에서 팔았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금융투자는 이렇게 단기로만 보는 애들이다. 요거예요. 금융투자가 어디예요? 증권사 애들이에요. 증권사. 그러니까 증권사는요 절대 길게 안 들고 갑니다. 수익 나면 팔아버리고 수익이 안 나고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또 팔아버리고 단기로 보는 애들이에요. 예, 그걸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좋을 게 아니라니까요. 연기금이 많이 들어와야지. 연기금이. 얘는 꾸준히 돈을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계속 꾸준히 돈을 넣는 애들이니까. 근데 연기금이 컨트롤하는 종목에 외국인이 컨트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상충되니까. 예, VS인데 상충되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사고 연기금은 팔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연기금이 들어오는 것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막 올라간다. 그럼 그때는 연기금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막 오를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 바닥을 계속 지지라고 5만 원, 6만 원을 바닥을 닫고 언젠간 가겠지. 그렇지만 삼성전자니까 내가 내 때 안 가면 내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지. 왜? 삼성전자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예, 그냥 삼성전자니까 언젠간 가겠지. 이러고서 그냥 방치죠, 방치. 근데 또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왜냐? 이만한 회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를 저점에서 어떻게든 싸게 사야겠다. 그 대신 정말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이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선 들어오는 거고 8만 원에 샀어요, 여러분. 그죠? 8만 원에 사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좀 낮춰졌는데 더 떨어져가지고선 그냥 언제 올라오나 이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은 삼성전자를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수익보다도 좀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주식을 필요로 할 때 삼성전자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지만 개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외국 기관이 팔았기 때문에 개파락을 했고, 자,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자, 이 21선 돌파를 못하면 계속해서 주가는 단기 반등과 하락 추세다. 단기 하락 추세, 이렇게 추세가 추세선을 이제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아주 정확하죠. 터널을 너무 이쁘게 그려요. 터널이 아주 그냥 늘씬하게 쫙 이렇게 떨어지고, 쫙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추세선 깨고 나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또 올랐다 또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저점에서 쿡 떨어지면서 어딜 찍어요? 중심선하고 그 다음에 RSI가 과매도 부근, 이렇게 오면서 와야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한번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표시가 뜨면 삼성전자는 이제 저점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는 표식이다. 이걸 갖다가 한번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전일보다도 이제 아침에는 상승 출발을 했는데, 요즘 패턴이 이렇죠. 아주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옷장에 빠져요. 이것을 이제 잠깐 분봉으로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계속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보면은 아침에 올라요. 이렇게. 이게 이제 15분봉 차트인데 올랐다가 쭉 빠집니다. 자, 지난번에도 아침에 여기가 이제 시작이에요. 요렇게 전일 종가에서부터 갭을 떠서 올라요. 오르고선 나 찍고 쭉 내려요. 또 올라요. 또 내려요. 올라요. 내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점이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딱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저점도 어떻게 해요? 저점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음 여기 이런 식으로 저점도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락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까? 지금 이 추세선을 제가 그어놓고 있는데, 삼성전자야말로 차트가 정말 추세선도 정확하고, 보조지표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전저점, 전고점 같은 지지 저항 라인, 이런 게 모든 게 다 이제 상당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 삼각 수렴이요, 지난번에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삼각 수렴을 거치고 나서,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또 올랐다가 또 저항선 맞으니까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 봐봐요. 요거 지금 요렇게 하락 추세선을 제가 요렇게 거놨죠. 요 추세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 또 반등 나올 거고, 떨어지면 반등 나올 거고, 그러다가 저점을 어느 부분으로 잡느냐? 여기 이 선이 뭐냐? 중심선. 그래서 중심선을 지지저항에 상당한 저점을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선이다. 자, 왜냐하면 그 선 부근에서 삼성전자도 많은 반등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그럼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하면은 3월 달에는 어쨌든 지금 좀 약세를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자, 바로 이거죠. 자, 이 미국에 바이든이 판 깔아줄 테니까 넘어와라, 미 압박에 삼성 SK 발등의 불, 이런 기사가 이제 최근에 났어요. 그죠? 이게 지금 보면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자국 내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도체 패권 본색 드러낸 미국, 이렇게 하면서 삼성하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압박을 받는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에다가 너네가 공장을 지어, 미국 내에다가, 미국 땅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어가지고 해라. 근데 반도체 공장을 지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너무 비싸. 미국은 또 인건비도 비싸요. 근데 이렇게 인건비, 이런 비싼 비용을 내는 거 하고, 미국에서 정부에서 그래 우리가 이제 보조금 줄게. 근데 이 보조금 주는 것보다도 이 비용이 더 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겠냐 이거예요. 자, 이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삼성 조건 너무 많아, 보조금 최대한 늦게 신청할 것,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같은 시기에 뉴스가 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삼성이 요게 지금 해결이 되려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니까 딱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 금리가 올라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건 뭐 하건
그거는 다 이제 지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서 매수세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이제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아주 이쁘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됩니다. 물론 또 이거에 대한 악재가, 지금 나오는 이 얘기에 대한 악재가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폭이 왜 떨어지냐? 이런 악재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더 떨어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딱 이 악재에 대한 주가 하락 폭이 딱 어느 정도라고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계속 떨어지지는 않죠. 이거 아니더라도 삼성전자는 돈 잘 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을 찍는 구간이 어디다? 예, 차트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중심선, 요 핑크색 중심선이에요. 이 중심선 부근을 지난번에도 봐봐요. 지난번에도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을 때도 자, 중심선으로 이렇게 주가가, 여기가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을 살짝 깨고 돌파를 합니다. 이렇게 깼다가 돌파했을 경우가 깨는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반등력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자, 이 부분까지의 주가의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라 그러면 이겁니다. 12년 만에 국빈 방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국하고 뭐 바이든이 있었을 때, 또 뭐 그전에 클린턴이 있었을 때 이제 한국에서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가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초청을 해서 간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 국빈 방미라는 것은요, 미국에서 한국 대통령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초대. 그러니까 맨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뭐 홀대를 받았네, 뭐 그런 뉴스도 나오고 사진도 뭐 그런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대는 달라요. 미국에서 한국 대통령을 초빙을 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우가 완전히 다른 대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빙을 해서 가는데, 그래서 12년 만에 국빈 방미다. 우리가 이제 모르고 보면은 아니 이상하다. 지난번 대통령도 클린턴 때도 그렇고 뭐 바이든 때도 그렇고 다 갔는데, 그랬는데 그 가는 거하고 미국에서 초대를 해가서 가는 거하고는 틀려요. 예. 얘기가 완전 대우가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거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 딱 준비를 해가지고선 판을 딱 깔아놓고선 아주 만찬을 딱 열어가지고선 초대를 딱 했어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초대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초대를 했을 때는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딱 있으니까 예, 초대를 해가지고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월 달에 지금 얘기가 나오죠. 4월 달. 4월 달에 가게 됐을 때에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기 가가지고 논의될 수 있는 게 뭐 맨날 나오는 뭐 한미 동맹 강화, 뭐 이거면은 이제 북한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고, 근데 북한 관련된 얘기는 뭐 맨날 하는 얘기니까 이거 말고 지금 골자가 뭐예요?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지정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지정법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핵심이 IRA. 이것 때문에 현대차가 또 어떻게, 현대차,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 두 개예요. SK 하이닉스, 이런 정말 우리나라의 제일 큰 대기업들의 어떤 그 굉장히 큰 이 경제적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지정법, 그 다음에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거에 관련돼 가지고선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유리한 입장을 얘기할 거고, 우리는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거를 카바를 쳐줘야 돼요. 우리나라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삼성전자, IRA, 현대차, 또 2차 전지 이런 거 다 카바를 쳐줘야 됩니다. 과연 4월 달에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잘 된다면 주가는 그때서부터는 다시 반등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데, 뭐 계속 조정 보이는 건 아니고요. 반등을 줬다 내렸다 줬다 내렸다 하면서 시간이 가겠죠. 자, 지난번에도 봐요. 12월 달이 여기에요. 여기가 1월 달이에요. 12월 달 내내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이때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저점을 딱 찍고 반등을 쫙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항상 주가가 떨어지면 금리 인상 얘기는 지금도 나와요. 어제도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나왔어요. 그죠? 요번에 0.5포인트 올린다 그래가지고선 야, 이거 또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은
우리 한국은행은 이번에 금리를 동결시켰는데 미국이 0.5를 올리면은 미국은 5%대예요. 5자가 들어가고 우리는 3자입니다. 아직 3.5%. 3자하고 5자하고 차이가 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지금 미국이 올리게 되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금리를 안 올리면요. 미국 금리가 세면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금리 차이가 이렇게 큰데 돈이 뭐 얼마 몇억 이렇게 빌리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거의 천문학적으로 조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요. 1조만 하더라도 1%만 금리 차이가 1%만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금액적으로 큰 금액입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려야 돼요. 그런 악재가 있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지정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냅다 팔고 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의 수급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여기 보면은 360만 주를 팔았어요. 간간히 뭐 150만 주 들어왔다가 팔고 또 120만 주 들어왔다가 팔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외국인이 뭐 150만 주, 120만 주 이렇게 들어오는 게 물론 감사합니다. 들어와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의미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 200만 주 이상이 하루 딸랑 들어오고 마는 게 아니라 3일 연속으로 들어와 줘야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쫙 올라요. 근데 오늘 팔았어요. 그죠? 지금은 들어올 타이밍이 아니에요. 차트를 봐도 그렇습니다. 차트를 봐도 지금 보시면 지금 지지 라인으로 생각하는 가격대가 여기 중심선, 그 다음에 전저점과 이 선을 잇는 요 라인, 그러면 여기 58,000원 부근, 그 다음에 한 57,000원 부근, 이런 부분이 전저점과 중심선과 추세선, 요런 부분들이 딱 만나는 자리들이 요런 자리예요. 그럼 최소한 주가가 여기까지 빠져가지고 저점에서 외국인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사실 떨어지는 중간이잖아요. 중간 자리에서는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자, 봐요. 들어오면은 양봉 빨간색, 그죠? 들어오면 빨간색, 나가면 파란색 이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또 어떤 게 문제냐면은 외국인이 팔 때 개인이 산다는 거예요. 개인이 지금 3일 연속으로 계속 사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주가는 떨어집니다. 개인이 사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 그래서 반등의 포인트는 일단 지지 라인, 차트상으로 지지 라인, 그 다음에 국빈방미 했을 때에 또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외국인의 그때쯤 되면 외국인이 벌써 미리 반도체 지원법 나오기 전부터 슬슬 팔기 시작했잖아요. 이 얘기가 미국에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이 얘기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낌새가 먼저 있으면 얘네가 바닥에서 사겠죠. 예. 그럼 우리는 그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외국인이 사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무슨 정보 그래서 정보 없어요, 여러분. 정보 갖고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보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외국인이 팔면은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외국인이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사는데 어떤 자리에서 사느냐? 제가 말씀드린 요런 자리. 왜? 그 자리가 삼성전자에서 항상 반등과 그 다음에 지지 라인, 반등 라인을 나타내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오케이 하는 겁니다. 자, 추세를 전환할 때는요. 자, 차트를 조금 크게 보면은 요런 겁니다. 추세를 전환할 때는 요렇게 5일선 위로 딱 타는 요런 아주 이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요런 게 바로 상승의 신호탄입니다. 요 신호탄 속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소 200만 주 이상, 300만 주 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주 이때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때요? 쭉 올라가죠. 예. 이번에도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고요. 또 올랐으니까 떨어지고요. 떨어졌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 시기를 불안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오히려 주가를 내가 매수자 입장이라 그러면 싸게 살 수 있겠다. 요런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를 과연 이제 어디가 될 것이냐. 이제 좀만 더 내려오면은 또 반등의 포인트가 나오겠구나. 요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점을 찾아야겠다. 저점을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장이 또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2% 뭐 올라갔던 폭 다 이제 반납을 하고 내렸어요. 나스닥 지수, S&P 500 거의 2%씩. 반도체 지수는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아도 얘도 2% 마이너스예요. 자, 2%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당연히 국내 시장도 떨어지긴 하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좌우를 하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뚝 떨어집니다. 자, 보시면 계속 이제 전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하락이 나온다라는 것을 갖다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좀 크게 보면은 추세선 여기를 이탈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요렇게 받고 봐요. 딱 거기까지 반등이 나오죠.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은 이 선 봐요. 여기 밑에 이 선 거는 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왔다가 또 여기까지 와요. 선까지. 자, 또 내려오다가 버티는 듯 해도 결국은 빠지니까 계속 추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이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자, 이런 패턴이 그려지면서 또 다음 주에는 오늘 과대 낙폭이니까 주말에 반등이 좀 나오면 이만큼 또 올라가더라도 좀 내려오게 되고. 자, 그래서 오늘 결국 6만 전자가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59,50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추세가 조정, 하락 추세를 지금 단기적으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일은 없어요. 지난번에도 보면은 작년 12월 달이요. 12월 달에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계속 내렸어요. 쉬지도 않고 내린 다음에 1월 달엔 또 쉬지도 않고 올라요. 이런 겁니다. 자, 작년 8월 달, 9월 달에도 쉬지 않고 떨어지고 또 10월 달부터 12월, 11월까지는 또 계속 이렇게 쉬지 않고 오릅니다. 자, 이 결국은 내려가면은 올라가면 내려가고 항상 삼성전자는 2020 코로나 때 이때 이후서부터 유동성 랠리가 나오고 나서 각종 좋은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도 주가는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안 좋다 그러니까 더 떨어졌고요. 더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올랐어요. 결국 무슨 소리예요? 좋고 나쁘고의 뉴스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참고적으로만 봐야 돼요. 최근에 뭐 폭락이 나온다. 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아, 이제 그러면 슬슬 저점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어제 기사에 60일 안에 뭐 큰 폭락이 온다 또 이딴 소리를 하는 관심 종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60일 안에 증시 폭락 온다. 리먼 사태 베스트셀러 작가의 경고. 자, 그래서 뭐 이런 그 기사가 있다고 한국경제 TV에 이게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제가 한번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 더 떨어질 때가 있습니까? 여기서 더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맞으면 거봐 내 말이 맞지, 그리고 틀리면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얘기를 나와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최근에 주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는 거 봤죠? 작년에요. 제 리포트를 보더라도요. 에코프로 BM이 올 상반기 때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공매도를 치려고 그러는 애들인지 얘가 헤지펀드 하려는 애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헤지펀드 하는 애가 얘한테 야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향후 60일 안에 폭락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내일 모레도 아니고 60일 안에. 이거 뭐 참 뭐 2달이야 석 달이야. 60일이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60일인 거면 2달이고 그 다음에 영업일 기준으로 하면 석 달이고 이런 것도 애매한 거고요. 이렇게 막연한 향후 2-3달 후에 폭락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2-3달 사이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져도 이거 폭락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관심 종자, 뭐 관종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저한테 누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관종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장이 어제처럼 또 이렇게 팍 떨어지니까 그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러면은 지난 미국장도 보세요. 미국장도 보시면 1월 달부터 12월 말부터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또 쭉 올랐어요.
올랐을 때는 왜 올라요? 이때도 계속 안 좋았는데. 그리고 지금 또 쭉 떨어지니까 그런 소리 나오죠. 그런 소리 나오고 나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또 올라요. 항상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에 각종 유언비어가 나오면 아 이제 거의 끝났구나. 조만간 있으면 반등 나오겠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 기사를 보고 끝났네. 이제 좀 있으면은 올라가겠구나. 그게 어떻게 딱 필이 왔어요. 저런 얘기가 나오면은 올라갑니다. 에코프로 BM 다 안 좋다고 했는데 그래 한번 너 그렇게 얘기한 놈 죽어봐라. 그러고선 지금 공매도 세력과 해가지고 이제 쫙 올리잖아요. 2차전지 에코프로 BM 더 간다 그래가지고 자꾸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쫙 올라가는 그런 모양으로 삼성전자도 한번 멋지게 올라가는 날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지만 우리는 또 저점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추세를 타다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추세를 이렇게 하방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터널을 그리면서 가는 거죠. 터널을 그리면서 가다가 큰 터널의 저점에 온다든지 아니면은 이 터널을 한번 탁 이탈을 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가 저점이에요. 과대 낙폭이다 이거죠. 요때도 봐요. 요때 작년 12월 달이에요. 12월 달에도 처음에 그나마 좀 들떨어지는 분위기였는데 마지막에 깡하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급반등이 나오면서 쫙 나와요. 예. 왜? 요렇게 떨어졌을 때 공포심이 극대화됐을 때 여기서 외국인이 쫙 하고선 들어왔습니다. 이날 정확하게 요 날입니다. 예. 최저점에서 외국인이 이때부터 300만 주, 뭐 500만 주, 예. 또 400만 주, 300만 주 이상 이런 식으로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랐어요. 이렇게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요.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선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르니까 6만 원을 돌파하니까 5만 원 그때 5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돌파니까 그제서 삼성전자 6만 원 돌파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뭐 각종 좋은 얘기가 또 다 나와요. 그러면 요만큼 오르다가 정고점 돌파하니까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졌어요? 정확하게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으로 얘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요 RSI 갖고 제가 삼성전자는 RSI 하나 갖고서도 설명이 다 돼요. RSI 괌에도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락 추세인데 큰 틀에서는 하락 추세인데 하락 추세에 과매수권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과매수권으로. 그럼 여기가 고점이에요. 단기 고점. 그리고 나서 삼각형으로 수렴하니까 제가 이렇게 줄을 딱 거놓고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수렴하니까 수렴하고 깨면 그 방향으로 간다. 딱딱 맞잖아요. 그죠? 내려가는 것도 내려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얘기를 다 해드렸는데 정말 정확하게 지금 항상 맞고 있습니다. 저도 신기해요. 근데 삼성전자만큼은 다른 차트보다도 삼성전자 차트는 정말 잘 맞는다. 우리나라 2,400개 차트 중에 삼성전자만큼 정확하게 차트를 그리면서 가는 종목도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다른 것보다도 수급하고 차트만 갖고선도 설명이 오히려 뉴스 분석하고 그런 것보다도 훨씬 나아요. 뉴스 맨날 분석해봐요. 맞은 적이 있나? 맞은 적이 없잖아요. 이 삼성전자 9만 원 갈 때 뭐 12만 원 간다 그러고 앞으로 슈퍼 사이클이 온다며. 반도체 슈퍼 사이클. 무슨 슈퍼 사이클이에요? 하락 사이클이지 그다음부터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주가가 떨어지면은 반등이 나오는데 이때 이 여기 중심선 그다음 포인트가 어디요? 지금 요 저점과 저점을 잇는 요 추세선 그다음에 큰 하락 추세선에서 요쪽입니다. 예.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요 RSI가 30에 가까운 정도. 30까지 확 찍으러 내려갈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내려왔을 때 30 안 왔거든요. 한 33 정도 오면은 거의 저점의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저점이 다가오고 있고 저점이 깨지면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보세요. 오늘도 외국인은 전일에 360만 주 팔았고 오늘도 50만 주 팔았고 기관이 160만 주 파는데 자꾸 누가 사요?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연속으로 개인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사면은 삼성전자는 어쨌든 떨어집니다. 딱 공식이에요. 정말 정확해요. 자, 그렇게 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3일 연속 200만 주 이상 요거가 이제 중심선까지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땡큐. 그 다음에 특히 5일선을 탈 때요.
5일선을 탈 때 들어오게 되면은 아주 나이스입니다. 아주 그때는 확실한 또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각종 안 좋은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슬슬 저점이 어딘가를 찾아야 될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